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처음으로 언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 외에는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격이 싼 주유소에는 원정주유까지 몰려 장사진을 이뤘고 기름값에 생계가 걸린 화물차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은 경찰공호대 직원 3명이 임무 전날 야간 금주 지침을 어기고 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돼 전출 조치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란 전쟁이 개전 8일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슬로건인 마가를 본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친미 성향의 지도자를 내세울 것도 촉구했습니다. 연이은 강경 기조 속에 백악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를 최대 6주 안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란의 무조건 항복 외에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종전을 위한 중재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협상보다 군사작전 완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Their army is gone. They're just about, look, their navy is gone. Their communications are gone. Their leaders are gone. 백악관은 이란이 더는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사실상 무조건 항복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이 이란 영공을 장악하는 수순으로 작전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가 4주에서 6주 안에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 속에 중동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잘 대하기만 하면 사망한 하메네이처럼 종교 지도자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 셈입니다. 계속해서 정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2번 제거됐고 현재 3번째 지도부가 등장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까지 이란 지도부 인사 50명 이상이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n Iran will essentially be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themselves or not, frankly, they don't have a lot of people to say that for them because th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차기 지도자가 선택되면 이란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여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잘 대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면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건은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냐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항복을 선언하는 셈이기 때문에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후계자 확정을 미루고 있는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고집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울지에 따라 전쟁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미군은 공습 한 주 만에 이란 함선 43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와 무기 생산을 4배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이 순간의 섬광과 함께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미군이 지난 일주일간의 공습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We're now up over 30 ships. And in just the last few hours, we hit an Iranian drone carrier ship, roughly the size of a World War II aircraft carrier. And as we speak, it's on fire.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이란 선박 43척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 첫 주에만 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타격 대상에는 이란군 지휘센터와 혁명수비대 본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습을 멈출 생각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셈인데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 고갈에 대한 대비도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과 로키드 마틴 등 미국 주요 방산업체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s to talk about the president's aggressive and fierce support for rapidly increasing the ability of U.S. manufacturers to produce American-made weapons. 이런 가운데 미 육군 최정예인 제82 공수사단의 훈련이 돌연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지상군 투입설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공격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까지 꺼내들었고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과 함께 하메네이가 쓰던 벙커의 내부 구조를 공개하며 심리전을 이어갔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빛 한 무더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으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된 무기까지 꺼낸 이란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와 미국 시설을 향한 공습을 이어가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At least 1,332 civil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have lost their lives so far. We don't target civilians. 반격 과정에서 주변 걸프 국가들과 민간인 피해가 벌어지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들에게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범위한 파상 공습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용한 지하 벙커와 집무실을 상세히 재구성해 공개하는 심리전까지 펼쳤습니다. בכירי המשטר המשיכו להשתמש בבונקר כי חשבו שמדובר במקום מוגן ובלתי חדיר. 휴전은커녕 협상의 장도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의 공격 수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전쟁의 이면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측에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렘린궁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란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불타오르는 바레인 미 해군 기지. 선제 공격을 받고 보복을 천명한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지휘 통제 시설은 물론 CIA 지부까지 찾아내 정밀 타격했는데 러시아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의 미 군함과 항공기 등 중동에 있는 미군 자산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위성이 많지 않은 만큼 러시아의 위성 정보와 우주 기반 정찰 능력이 표적 식별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크렘린궁은 이란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지만 이란과 협력 관계라는 사실은 공식화했습니다. Все те, кто страдает от агресси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зраиля,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партнеры,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с ними диалог и будем делать все.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란이 자체 생산한 공격 드론을 러시아에 대거 공급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이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아이언맨, 탑건 등 유명 할리우드 영화가 동원된 백악관의 홍보 영상입니다. 이번 전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되레 조롱과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주호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 SNS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 미국식 정의라고 설명이 달린 영상에는 아이언맨, 탑건 등 헐리우드 영화 속 장면들과 미국의 이란 공습 장면이 교차 편집돼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라는 문구와 백악관 자막이 등장하며 42초짜리 영상은 막을 내립니다. Flawless victory.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게시한 이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7,000개 넘게 달린 댓글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극적 영상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홍보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는 어떻게 됐느냐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내는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영상 속 영화 장면에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국 인권운동의 대부 제시 잭슨 목사의 연결식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매일 아침 미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공격을 마주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Ignorance and dishonesty and cruelty and corruption are reaping untold rewards every single day. We see that. And it's hard to hope. 트럼프 대통령은 잭슨 목사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전쟁은 먼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가 때문인데요. 치솟던 국제유가가 밤사이 무려 12%나 급등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원유 제재를 풀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Oil and natural gas prices are surging. This is an ongoing situation. 밤사이 국제 유가가 또 12% 오르면서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이번 주에만 35% 넘게 폭등해 역대 주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8% 뛰면서 전 세계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I'm paying more on gas money, so definitely I'm going to be making less money than what I'm making. I won't be able to rush those deliveries as fast as I used to because of the gas.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전쟁이 4주 이상 길어지면 유가가 $100 이상 치솟을 수 있다는 보고서에 카타르 에너지부는 $150 이상도 전망하고 있는 상황. Costs for travel will increase. Costs for groceries, in terms of the cost of getting groceries into supermarkets, will increase as well. 미국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늘리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may unsanction other Russian oil. You know, hundreds of millions of sanctioned barrels of sanctioned crude on the water, and in essence, by unsanctioning them, Treasury can create supply.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집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국내 기름값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정부가 어제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전국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값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멀리까지 주유소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휘발유 값이 서울에서 가장 싼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앞에 차량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넣고자 멀리서 이른바 원정주유를 하러 온 운전자도 있습니다. 유류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1,900원, 1,800원 후반대까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인근 다른 주유소는 오늘 기준 경유가 가장 싼 곳인데 생계가 걸린 화물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40만 원이죠. 월급에서 그만큼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엄청 심한 거죠.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오늘 전국의 평균 기름값은 10원가량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1,900원에 근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보다 기름값이 10배 넘게 오른 만큼 비정상적인 인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마진 구조는 일본하고 저희하고 같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시장을 받아들이는 그게 좀 더 민감하고. 정부는 사재기나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행 시찰 등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중동 전역엔 우리 국민의 긴급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머무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현지에서 내일 출발할 예정인데요.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상황 악화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전세기를 띄웁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를 거쳐 290석 규모 전세기를 내일 아부다비에서 인천으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하늘길이 막혀 귀국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우선 선정하여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은 현지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중동 14개국에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체류 중이고 이 가운데 약 3,500명은 항공편 취소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카타르와 쿠웨이트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는 등 150여 명이 인근 국가로 대피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영공이 폐쇄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하는 추가 대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두바이 국제공항에 이란의 공습이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잇따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유명 배우 이재룡 씨가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수십 미터 길이의 분리대가 완전히 부서졌지만 차량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인근 골목에서 다시 포착됩니다. 사고의 여파로 앞부분이 파손됐는데 중앙분리대 파편을 도로 위에 떨어뜨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유명 배우 이재룡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사 한 대가 가드레일을 받고 이쪽으로 온 것 같아. 여기다 파편을 넣고. 현장엔 중앙분리대가 부서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 조치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에 갔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약물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걸로 전해진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행적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야 할 경호원들이 대통령 행사를 앞두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3.1절 기념식 전날 밤 22경찰경호대 직원들이 야간 음주를 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다음 날 행사에도 투입됐는데 전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기강회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거리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소속 경사 2명과 순경 1명이 퇴근 뒤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술자리는 밤 10시 반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3.1절 기념행사에서 근접 경호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었고 실제 경호에 나섰습니다. 경호 전날 야간 음주도 문제였지만 이들은 밤 9시 이후 음주를 금지시킨 경찰 내 공지와 교육도 어겼습니다. 뒤늦게 직원들의 야간 음주 행적을 알게 된 경찰은 지난 4일 이들 3명을 모두 전출 조치했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대통령 경호 근무를 앞두고 내부 지침을 어기며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기강 회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직원 3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기름 운반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차량이 10대 넘게 파손됐습니다. 충남 보령 인근 해상에선 침몰하는 어선에서 선장이 선원 7명을 구하고 실종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쇠파이프 수백 개가 떨어져 있고
화물차는 도로 옆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쇠파이프에 차들이 부딪히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경주터널 인근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고 쇠파이프가 떨어져 차량 10여 대가 부서졌습니다. 해경이 구명 튜브를 이용해 어선이 침몰하면서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조합니다. 구면댐목 안에 승선원들 확인됨. 어제 오후 3시 55분쯤 충남 보령시 소화사도 인근 해상에서 8명이 탄 69톤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보내 7명을 구조했지만 60대 선장은 실종됐는데 선장은 끝까지 선원들을 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선장님이 구면 뗏목을 터뜨려서 선원들을 살린 건 맞고요. 선수 쪽이 이제 물이 차서 어느 순간 끼울다가 침몰을 한 것으로. 전북 정읍시의 한 돼지 축사에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2곳이 불에 타고 돼지 9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직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주저없이 집으로 뛰어들어 어르신을 업고 나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남 양산의 한 시골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미 주택을 덮친 시뻘건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합니다. 소화기를 챙겨 불이 난 집으로 접근하며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발견해 구조에 나섭니다. 나오세요. 빨리 불난다. 빨리 엎어요. 불과 몇 초만 늦었어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로 제가 설명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당장에 좀 일단 나오는 게 급해서 일단 그냥 나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구출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는. 구조 직후 어르신이 머물던 곳은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화염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을 내준 경찰관의 용기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투기 의혹으로 공세를 높였습니다.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을 받는 정종옥 성평등가족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는데 청와대는 조사 이후 좋지 않다 입장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뿐 아니라 농지 투기도 문제라고 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헌법에 경자 유전이라고 써놓고는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이후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정 비서관과 딸이 2016년 수도권 농지를 샀고 매입 3년 만에 역세권 등 호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10명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 투기 뿌리 뽑겠다더니 청와대부터 내로남불 투기 의혹이. 청와대 측은 상황을 더 파악하겠다면서도 원칙의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투기 농지 매각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갔다며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에 맞선 두 사람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권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나홀로 부산 방문에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구포시장을 찾아 부산이 역전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보수 재건을 강조했고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였어도 주가는 상승했을 거라며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리고 서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그런 면에서 좌우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포시장 방문을 마친 한동훈 전 대표는 이곳 부산대역 앞에서 장전역까지 1km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에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대구 방문과 달리 친한계 의원은 대동하지 않았는데 윤리위에 무더기 제소된 탓으로 보입니다. 굳이 당권파를 자극하지 않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행보입니다.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마지막 호소라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 시장은 우리 당이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면서 당 노선을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게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대신 돈을 받아내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인데요. 하지만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연속기획 오지 않는 양육비, 네 번째 순서 최현 기자입니다. 전국에 단 한 곳뿐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명단 공개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식 혹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00명 남짓의 직원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송과 추심, 각종 제재를 지원하고 선지급된 양육비를 나쁜 부모로부터 다시 받아내는 일을 맡습니다. 한 사건의 소송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하루 평균 약 70건의 사건이 기관으로 접수됩니다. 한 명이 1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기관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업무 대부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민사 절차를 돕는데 미지급자의 재산을 추적하려 해도 압류할 권한이 없어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힘이 약하다 보니 직원들이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살해 협박도 실제로 받았고요. 통지서 받자마자 전화를 바로 욕설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국세청 수준의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징수 다각화를 위해서 가상자산이라든가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초기 단계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의 3%에 불과합니다. 미지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시키는 독일이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사 권한을 부여한 프랑스와는 차이가 큽니다. 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강력한 이런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때문에 양육비는 꼭 내야만 할 거의 세금에 준하도록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에게는 끝까지 함께 싸워줄 든든한 국가기관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비운의 왕 단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작품의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죠. 저도 당장 영화관을 찾아야겠습니다. 침체된 한국 영화계에서 2년 만에 나온 1000만 영화, 그 의미를 심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삼촌으로부터 왕위에서 쫓겨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조선의 임금 단종. 누구나 아는 역사적 결말이지만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가 결국 1000만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고 온 친구들이 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종이 그렇게 폐위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영화로 보니까 더 실감나는 것 같고. 국내 극장가에 1000만 영화가 탄생한 건 2024년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입니다. 설 연휴 기간과 맞물려 오랜만에 등장한 사극 장르가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관객을 끌어모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종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관심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원래 영화관을 잘 안 오시는데 단종 얘기라고 하니까 젊은 관객들 사이에선 관람 후 과몰입 신드롬이 뜨겁습니다. 온라인 지도상 세종왕릉 페이지에 비방글이 빗발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가 하면 관련 역사책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80배 급증하며 서점가까지 단종 열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높은 몰입감 뒤에는 캐릭터와 하나 된 배우들의 열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편집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두 분이 같이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저는 복받은 감독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소재와 내용일수록 극장 관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화 자본의 선순환을 통해서 한국 영화 전반에 좀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영화 한 편이 집힌 뜨거운 열기가 얼어붙은 극장가에 봄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WBC에 출전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지금 숙적 일본과 운명의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일전이 열리는 도쿄돔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10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대표팀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회 초 이정후와 문보경의 방망이가 폭발한 대표팀이 3회 초 3대2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열기도 뜨거운데 야구팬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잘 해가지고 좋은 성적 보여주고 홈런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류지현 감독은 좋은 경기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선 진출을 위해 오늘 무리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일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1라운드에서의 4경기가 다 중요합니다. 적으로 만난 다저스 동료 오타니를 향해 김혜성은 재치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수비에서 저한테 오면 다 잡고 또 못 쳤으면 좋겠다. 네, 최강 일본을 잡으면 조 1위로 8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고요. 패한다면 기사회생한 대만, 2연승의 호주와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처럼 한일전 결과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돔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한 하루였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매서웠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철원과 봉화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차갑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도 영하 3도로 춥겠습니다. 낮에는 8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엔 충북 단양 도담 삼봉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았습니다. 호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m-hmm.